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인산재 대표농사 천광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산재라는 것에 맞닥뜨렸을 때 당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절차로 산재가 진행되는지,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업무상 사고에 한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는 절차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상 사고는 무엇일까요?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일을 하다가, 즉 근로를,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력이 발생해서 나는 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프레스공인데 프레스에 오작동이 됐건, 고소 작업을 하던 중에 떨어져서 추락을 했다, 또 내가 넘어져서 골절이 됐다 등등등, 이런 사고지 않습니까? 사고는 되게 즉각적입니다. 즉각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렇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육하 원칙,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경 작업을 수행하다가 여차여차한 사유로 넘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서는 내가 119 후송을 갈 수도 있고요, 현장 소장 내지는 안전 책임자 등의 어떠한 자가용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가죠? 최초 의료기관에 도착을 합니다. 아파서 병원 가면 경위를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검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죠? 의무기록지에다 기록이 되는 거죠. 외래 기록지라든가 경과 기록지 기록이 되겠죠. 그럼 이제 뭐가 나오죠? 우리 선생님은 골절입니다, 염좌입니다 등등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상병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요양이라는 걸 신청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재법상 최초 요양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접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이름은 보고, 주민번호는 보고, 사업장은 보고, 나는 근로자가 맞다, 가족이 아니다, 사업주가 아니다, 이런 형식적인 내용들을 적고, 재해 경위를 적고, 다만 노무사님들 보통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이 조그만 칸에 적는 게 아니고 별지로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들의 어떠한 전문적인 견해가 들어가요. 이분은 입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통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취업이 가능하다 아니다가 들어가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접수는 어디다 할까요? 내가 사고 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를 합니다. 담당자가 배정이 되겠죠. 그럼 담당자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조사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일단은 알려요. 재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도 이제는 최초 요양, 장애급여, 유족급여 청구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단을 통해서 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은 이 경우에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누구님이 땡땡땡 사유로 땡땡땡 상병에 대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알림하고 필요 서류는 이런 게 있으니 이거를 첨부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뭘 물어보느냐? 보험 가입자 의견서를 적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사업주는 재해 사실 인정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땡땡땡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를 그럼 공단은 조사할까요? 정말 사고 난 게 맞니? 근데 사고는 어떻게 났니? 제 경위를 조사할 거고, 당신 월급 얼마 받았어요를 조사하겠죠. 이건 왜 중요하죠? 산재가 승인됐을 때 적용되는 평균 임금을 산정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분이라면은 이제 노무비를 지급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이런 재해 조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의 자문위에게 의학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승인입니다, 불승인입니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업무상 질병은 차이가 있어요. 방금 사고의 경우는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즉 원처분 기관에서 승인이다 불승이다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전문조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해조사 끝나면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승인율이 90 몇 %인가? 거의 승인 나죠. 내가 일하다 다쳤다는데 승인 안 나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안 나는 경우도 있겠죠. 재해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두 번째,
이게 사고성인지 질병인지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뭐 사고는 명확한데 알고 봤더니 근로자성이 부인돼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내지는 고의자해, 범죄 행위로 인한 사고일 수도 있을 거고. 이해되셨죠? 사고에 있어서는 근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육하 원칙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고는 누구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거든요. 즉 사업주의 과실이냐 우리 재근로자의 과실이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과실이라 그래요. 그 말은 향후에 손해사정을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하고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과정을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제가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